네, 목요일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 이슈가 나오고 또 연준의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간밤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고 이에 따른 훈풍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머니맵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간 물결이 가득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데요.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시 또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1% 이상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3%가 넘게 올라갑니다. 간밤에 또 AMD가 미국장에서 10%대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중소형주까지 모두 다 이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 섹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철강이나 뭐 엔터나 로봇이나 등등 여러 가지 테마들이 모두 다 강하고요. 오늘 또 하이브가 컨퍼런스 콜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10% 이상 상회한 수치로 나왔는데 오늘 또 저희 뒤에 엔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확실히 지금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정말 강합니다. 이 반도체 중소형주 저희 시간에도 좀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해 주셨었어요. 하나마이크론부터 이런 종목들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탑픽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뭐 탑픽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뭐 후공정 쪽에서는 누가 뭐래도 한미반도체죠. 근데 저희 선택은 한미반도체가 그때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전공정 쪽에서는 원픽은 유진테크인데 뭐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을 보면 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늘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반도체에 남아 있는 마지막 그림은 가격이 돌기 시작했다면 삼성전자의 신공장 투자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정책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게 좀 빨리 결정이 되어야 평택라인의 추가 확장과 더불어서 미국 신공장 증설 이런 것들이 재료주나 아니면 다른 장비주들에겐 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탑픽뿐만 아니라 반도체 재료,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모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AMD뿐만 아니라 퀄컴도 최근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반도체 가격에 대한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는 업황 자체 봄이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훈풍 이어받고 있는 만큼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OLED 쪽 얘기해 볼 텐데요. 10월에 이 OLED 수출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개선된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존의 뭐 대형 TV 같은 그런 쪽에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OLED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좀 증권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주목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 역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그 전자의 전체 실적을 봐도 디스플레이 쪽이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몰레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거의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TV뿐만 아니라 TV는 이제 가격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떨어지는지가 관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중소형 쪽, 그러니까 10인치에서 한 17인치 사이 정도의 그 사이즈에서 아몰레드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애플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핵심 브랜드가 이것을 얼마만큼 채택해서 가져가느냐가 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련된 소재 중에 핵심 종목인 덕산 네오룩스 긍정적인 건 맞지만 이 종목의 약점은 밸류가 그렇게 낮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성 좋은 것 같은데 밸류가 높으니까 실적 예상보다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의 뭔가 분위기가 꺾이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약점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중형인치 쪽에서 뭔가 아몰레드의 채택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저는 이건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관심주 안에 넣어두고 확실한 어떤 반전 포인트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비중을 늘릴 준비를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자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되 지금 밸류가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실적이 뚜렷하게 나아졌다라던가 이러한 이벤트들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인데요. 굉장히 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먼저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면서 계속해서 이 실적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실적도 실적인데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한 것은 마진율이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을 네. 정도로 16%? 자동차 부품주가? 그런데 지금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왜 그런지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판매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뭐 전기차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연비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승차감도 안 좋아지지만, 소위 이제 차 디자인을 중요시 보시는 분들은 그 바퀴가 꽉 차 있는 거 자체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치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전기차로 가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면서 지금 판매 단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비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떨어지고 단가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차 잘 팔리지만 그동안 마진율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비용을 타이트하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가단에서 떨어지고 비용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ASP는 올라가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높아진 마진율이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였는데 3분기에는 뭐 서프라이즈의 거의 슈퍼초 울트라 서프라이즈가 돼버린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현재 이 종목이 좀 견조하게 시장의 하락 구간에서 또 버티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물론 이 좋은 실적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불만일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시장에서 강하게 버텨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수익성, 이익률이 됐습니다. 굉장히 또 깜짝 이익률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게 또 반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IR에서 회사가 직접 얘기했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봤는데, 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유럽을 제외한,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뭐 중소형차들이 좀 많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형차에 큰 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유럽 쪽은 전기차 또 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나머지 지역, 한국, 아시아, 북미를 보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고인치, 18인치 이상의 비중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그래서 고인치로 가면서 ASP가 높아졌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안 팔린다고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대거 늘면서 현대차와 도요타와 혼다의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최근에 과거 한 18인치, 19인치 들어가던 게 뭐 21인치 이런 걸로 막 다른 사람들이 늘고 있단 말이죠. 풀옵션 같은 것들은 다 20인치, 21인치로 들어가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늘면 자연스럽게 단가와 이익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떨어지는 비용도 지금 당장 뭐 확 반전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특히 고무 가격이 나름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다시 중국이 뭔가 확 그립을 지고 경기를 당긴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원가단에서도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마진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처럼 16%의 숫자를 유지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두 자릿수 이상의 마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소형 차량이 많이 팔리는 유럽을 제외하고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아시아와 북미 쪽에서는 차량에 이제 들어가는 타이어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쪽이 될 테니까 수익성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늘어나고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부진하거든요. 타이어 하나만 좋다고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고금리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고금리로 인해서 자동차 전체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레거시나 뭐 전기차나 모두 밸류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혼자 잘 갈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은 지난 3년간 차량 판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유럽차,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가 5위 타이어로 제공하고 있는 현대차, 그다음에 뭐 미국 차들의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수익성이 좋은 아리 타이어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즉, 차가 안 팔려도 기존 차에 있어서 아리, 교체 타이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타이어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다음에 밸류.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졌지만 지금 PE 관점이나 PB 관점이나 과연 그렇게 비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7월 달에 한번 말씀드릴 때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미 그 각은 잠깐 넘었다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된다. 그때 좋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유지될 수 있나에 대한 확인,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실제로 봤더니 잘 유지하고 있고 자신들이 비용 통제하면서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따라서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으로 올리는데 이것도 내년도 이익 관점에서 보면 PER 한 8배 정도가 안 되는 수준, PB 관점에서는 보면 여전히 한 0.6배, 0.7배가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의 레벨이라면 저는 충분히 올 하반기, 4분기 내에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상향합니다. 네, 목표 주가를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예전에 보면 실적은 계속 좋았는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발목이 좀 잡혔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실적 하나를 믿고 쭉쭉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머니맵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오늘 또 하이브의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엔터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다시 좀 봐도 될지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엔터주 얘기 나올 때마다 JYP 엔터테인먼트 얘기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항상 탑픽이긴 했는데 8월쯤에 이제 좀 조심해보자라는 얘기 주셨어요. 이제 악재가 좀 걷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때 이제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판단보다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좋은데 밸류는 싸지 않고 거기에다가 A2K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네. 그러면 적절한 밸류도 알 수 없고 이게 성공 여부에 따라서 지금의 밸류를 그냥 용인할 수도 있고 용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 없고 그다음에 좋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2K 프로젝트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지금 실적 추정에서 가장 뭔가 눈에 띄게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이후는 솔직히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3분기에 저 주목해 볼 포인트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는 우리가 뭐 기존 상수라는 거죠. 네. 근데 저 지금 표시된 것 중에서 니즈? 저 분홍색을 한번 주목해 볼 네. 필요가 있는 거죠. 저게 이제 니즈라고 하는 일본에 대비시킨 일본인을 일본에 대비시킨 네. 지금 그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공원 관객 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2K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여부를 떠나서 기존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저 니즈라고 하는 사람들의 음반 판매량과 모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각국으로 가서 이제 한국인을 한국어로 대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을 그 나라 언어로 대비시켜서 성공하는 모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A2K 프로젝트가 최소한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중박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지금의 밸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뒤에 나타난 저런 흐름 자체도 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다 지금 약간의 업사이드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 회사는 성장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건데 성장이 끊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이외에도 지금 니주의 활약도 보이고 그 이후에 2024년에는 보니까 엠믹스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요. A2K 프로젝트 그렇다면 이제 성과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튜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 뭐 드라마틱한가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A2K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균 그 조회수를 살펴봤을 때 300만이면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의 조회수, 평균 조회수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눈에 띄는 상황인 거고 4분기에 데뷔한다고 했잖아요.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데뷔해서 성과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글로벌리하게 이 신인 그룹이 300만 이상의 조회수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의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존재하겠다. 즉 비용을 더 많이 그 소진시키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에 다녔을 때는 돈을 벌기보다는 비용을 좀 많이 소진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지금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돈 잘 벌고 있는 제휴 IP가 A2K까지 플러스 알파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니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데뷔할 일본의 남자 아이돌, 거기다가 미국의 여자 아이돌의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음반과 공연 전체적으로 일단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그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2K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11월 10일에 IR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아직 한 일주일가량 남아있는데 지금 그러면 JYP 엔터를 좀 지켜보고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때 말씀드렸을 때 A2K는 지켜봐야 되고 밸류가 뭐 비교적 비싼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한번 주가를 살펴보시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회사에 변한 건 없고 전반적인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가만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한 37배가 넘어섰던 그 정도의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이거 포워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트레일링으로 보이고요. 포워딩 했을 때 한 뭐 36배, 37배 정도에 되는 주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였지만 지금은 포워딩으로 보면 거의 30배 정도의 수준에 못 미칠 정도로 내려와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가격 정도에서 정말 시장 전체가 또 확 내려앉는 그런 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체가 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때 이 회사의 성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성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그런 아티스트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 저는 지금은 조금 메리트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는 지금 가격보다는 뭐 10만 원 언더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전고점 13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 종목은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높은 주가 때문에 약간은 주저했던 JYP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제 다시 매수로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전고점 정도를 1차적인 목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투자 의견 매수로 얘기를 주셨고요. 그동안 이제 가격의 조정이 좀 나온 만큼 이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매수가는 한 10만 원 부근이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정도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